뉴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뉴턴은 죽기 1년 전 이런 비망록을 남겼습니다. 책과 그 자신 속에 있는 그림자에 정통했다. 뉴턴은 강박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었지요. 무한의 꿈을 공상이라도 붙여 살고픈 욕망입니다. 어떤 그림자가 그의 인생을 괴롭혔을까? 뉴턴의 생애에 대해 살짝 알려드립니다. 흔히 뉴턴의 생애는 세 시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준비기간이고, 두 번째는 생산적인 시기며, 세 번째는 높은 명망으로 살았던 기간이죠. 첫 번째 시기부터 시작합니다. 1643년 1월 4일 남편을 잃은 미망인 한나 뉴턴은 체중 미달의 사내 아이를 조산합니다. 홉스처럼 칠삭둥이였죠. 중세풍의 울수소프 농가가 그의 고향입니다. 좁은 현관, 덧문 달린 창, 갈대 위에 불불의 나무와 참피나무를 깐 마룻바닥이 있는 집이었죠. 뉴턴의 아버지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라 유사에 X라 기입했죠.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습니다. 뉴턴은 카트린의 아버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죠. 어머니 한나는 나름 좋은 가문 출신입니다. 외삼촌 윌리엄 아이스코프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이었죠. 어머니는 뉴턴이 3살 때 교구사제였던 비너버스 스미스와 재혼합니다. 스미스는 부자였죠. 그러나 결혼 조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뉴턴의 어머니 한나는 뉴턴을 버리고 떠났죠. 뉴턴은 할머니 손에 맡겨집니다. 영국은 청교도 전쟁의 복판이었고, 엄마는 제 살 길을 찾아 떠났으니 뉴턴은 소심한 아이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작은 학교에 들어가죠.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적이 좋은 아이가 뉴턴의 하체를 발로 차 의식을 잃고 땅에 쓰러졌죠. 회복한 뉴턴은 두들겨 패려 했으나 또 맞았습니다. 이 사건 뒤 뉴턴은 고독하게 공부에 빠져들었습니다. 성적이 올라 반에서 1등이 되죠. 공부의 계기가 폭력으로부터의 탈주였던 셈입니다. 뉴턴은 깊은 존재의 그림자를 책을 통해 다스렸으나 여전히 마음의 어둠은 깊었죠. 계부와 엄마가 죽기를 소원하고 계부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민한 아이는 부조리를 강하게 느끼기에 고통 또한 매우 깊은 법이죠. 그런데 또 한 번 그림자를 성장시킬 사건이 벌어집니다. 뉴턴이 10살 되던 1653년 계부가 죽고, 어머니는 계부가 낳은 새 아이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뉴턴을 12km나 떨어진 그랜댐에 있는 킹스스쿨로 보내버리죠. 뉴턴은 12살에 가장 낮은 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크게 입죠. 아이들과 싸워 코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학교는 지옥이었죠.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끝을 내야겠다. 울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행히 3명의 좋은 스승을 만납니다. 첫 번째 스승은 하숙집 약사 윌리엄 크라크로 연금술의 기초를 가르쳐준 인물이죠. 뉴턴은 화학물질을 작은 환으로 만들어 햇빛에 말리고 치료법과 처방전을 기록합니다. 해시계 판도 그려 넣었죠. 쥐의 근육의 힘을 이용한 시계도 만듭니다. 진짜 공부가 시작된 것이죠. 방 벽엔 각종 설계도와 뉴턴이 직접 그린 찰스 1세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승은 킨스스쿨 교장 헨리 스토크스입니다. 스토크스는 8명의 소년들에게 라틴어, 그리스, 히브리어, 신학뿐 아니라 자영농 관리자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산술도 가르칩니다. 이때 뉴턴은 아르키메데스를 접하고는 뻘뻘 웃고 진짜 공부의 맛을 알게 되죠. 세 번째 스승은 계부가 남긴 공책입니다. 사실 이 빈 공책이 최고의 스승이었죠. 뉴턴은 백지에 필사하고 메모하면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짜며 공부에 매진합니다. 특히 존 베이커의 자연과 예술의 신비라는 방만한 백과사전과 같은 책을 베껴 쓰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한 경험을 수레했는데 뉴턴의 일화로 베낀 것은 아닌지 살짝 의심해 봅니다. 이 책을 통해 뉴턴은 세계에 매료됩니다. 광학에 관심을 갖게 되죠. 2시까지 생 목록을 만듭니다. 새 스승이 뉴턴에게 그림자를 퇴출시킬 용기를 준 셈이죠.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호출합니다. 농사지으며 살림의 보탬이 되라는 명령이었죠. 16세의 뉴턴은 집으로 귀환합니다. 양을 지키고 쟁기와 걸음지게를 끄는 인생은 뉴턴이 상상한 미래가 아니었기에 풀밭에 누워 책을 끼고 뒹굴면서 시간을 헛헛하게 보냈죠. 어머니에게 대들고 이복 여동생들에게 욕을 하며 청소년기에 반항도 합니다. 돼지들이 남의 땅에 침입하도록 내버려두고 망가진 울타리를 방치해 벌금을 받기도 하죠. 이때 스승 스토크스와 외삼촌 아이스코프가 나섭니다. 그들은 뉴턴의 재능을 귀하게 여겼기에 케임브리지로 보내자고 어머니를 설득했죠. 다행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얄궂은 엄마는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을 1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뉴턴은 굴욕적인 가난과 마주해야 했죠. 당시 케임브리지에는 3종류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첫째, 귀빈석에서 식사를 하고 세련된 가운을 입고 시험을 거의 보지 않아도 학위를 받는 귀족들입니다. 그들은 공부를 취미로 하는 상류층들이었죠. 둘째, 수업료와 하숙비를 내면서 영국 국교의 성직자가 되는 것이 목적인 자비생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무난히 대학생활을 즐기는 중산층들이었죠. 셋째, 뉴턴과 같은 부류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의 하인이 돼 심부름하거나 시중을 들고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장학생들입니다. 뉴턴은
뉴턴은 돈이 없어 요강과 가죽 공책 한 권과 잉크, 양초, 책상 자물쇠만을 사서 겨우 생활했죠. 또 고독으로 침전했고 마음의 그림자는 다시 거저갔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좌절을 몰랐죠. 정신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그의 말을 인용해 스스로의 이상을 주저합니다. 플라톤은 내 친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내 친구지만 진리가 더 훌륭한 내 친구다. 뉴턴은 동급생들보다 기본 지식이 떨어졌습니다. 독학으로 케플러와 데카르트를 팠으니 정확한 지식이라 가늠할 수 없었죠. 앞날은 제 마음의 그림자만큼 어두웠습니다. 다행히 좋은 스승을 또 만납니다. 1664년 케임브리지 최초의 수학교수 아이작 베로였죠. 뉴턴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도 장학생 출신입니다. 그는 유머와 배짱을 가진 내면이 강한 인물인 터라 뉴턴을 단디 잡아 주었죠. 20살에 그는 파리에 갔고 시민군을 피해 달아났으며 나중엔 피렌체로 갔는데 피렌체 항구 리보르노에서 스미르나로 넘어가는 도중 알제리 해적들과 싸우기도 한 인물입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교부들의 저서들과 고대 기독교의 저서들을 탐독하고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거쳐 영국으로 돌아왔죠. 이 모험심 강한 베로가 그 유명한 루카스 석자 교수 자리에 오릅니다. 베로는 유클리트의 기하학 언론으로 뉴턴을 시험하는데 뉴턴은 유클리트를 공부한 적이 없었음에도 다른 학생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독의 시간에 홀로 판 것이지요. 베로는 놀랐고 뉴턴을 애자자로 품습니다. 뉴턴은 대학의 교육과정보다 자신의 짠 공부에 매진하죠. 데카르트의 기하학, 윌리엄 오트레드의 수학의 열쇠, 존 윌리스의 무한 소수론을 옆에 끼고 밤하늘을 관찰하며 어둠과 당당히 싸워 나갔습니다. 또 한 번 찾아온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른 고난이 출현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패스트가 창궐한 것이죠. 1665년 한 해 동안 대학에서 700여 명이 죽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고 뉴턴은 귀향합니다. 1666년 그의 나이 23살의 일이죠. 또 고독 속으로 그 컴컴한 그림자 속으로 침전합니다. 그림자의 정통한 존재인 뉴턴은 이 어두운 시간을 승리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죠. 훗날 과학자들은 1666년을 기적의 해라 기록합니다. 중력, 미적분학, 과학의 현대적 기초가 죄다 정립된 해이기 때문이죠. 뉴턴은 단 1년 만에 이 세 가지의 착상을 구체화시킵니다. 그의 근성은 탁월했죠.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진리는 침묵과 명상의 산물이다. 강한 의지를 운명도 도왔습니다. 치사율 20%가 넘는 흑사병이 울수소프만 피해갔죠. 뉴턴의 최소 행운입니다. 나머지는 죄다 노력이죠. 그의 노력은 실로 담대합니다. 예컨대 사물의 본질을 사물 자체에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관에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뉴턴은 뜨개 바늘을 자신의 안구와 안골 사이에 있는 안화에 밀어넣어 실험했죠. 색깔 있는 원들이 여러 개 보일 때까지 바늘을 눌렀습니다. 또한 한쪽 눈으로 거울에 반사된 태양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바라보다가 눈이 고장나 사흘간 방 밖을 나오지 못하기도 했지요. 두 번째 시기로 진입합니다. 영웅 과학자가 탄생한 시기죠. 그 지독한 과정은 한 주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일상이 흔들리고 삶의 무기력이 출몰할 때 뉴턴의 강한 의지와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파울 클레가 죽음의 선고를 받고 생을 버티며 살아갈 때 남긴 이 말 또한 위로의 언사이길 기대해 봅니다. 나는 창조한다. 울지 않기 위하여. 단안하고 뻑뻑한 시간입니다. 누구나 그림자는 두껍지요. 티끌만한 창조라도 무언가를 주저하는 기쁨이 그 그림자를 밝혀주기 소원합니다. 마치 뉴턴처럼, 마치 글렛처럼. 안녕. Paper Renaissance